자, 방금 전까지에서 이제 속도의 두 성분,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완벽한 등속도 운동이 있을까요?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 한들 정확히 속도가 항상 일치하고 정확히 방향이 직선으로 막 앞으로만 뒤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들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그래서 실제 세계의 거의 99% 이상의 운동들은 속도는 항상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의 운동도 그렇고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씩 내 몸의 속도는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물리량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물론 이제 속도가 어떻게 더해지는 양이라고 해서 가속도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거기서의 가가 단순히 더해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속도가 변화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속도라는 단어가 애초에 단위 시간당, 초당 위치가 변화하는 변화량을 표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속도는 거기에 좀 한 단계 아래로 좀 깊이 들어가서 단위 시간당 뭐가 변하는 거?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속도가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라서 위치의 변화량, 변위를 그 시간으로 나눠준 거였잖아. 그럼 가속도는 당연히 속도의 변화량을 그 속도 변화에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이런 꼴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단위가 우리가 초당 미터라고 해서 미터 퍼 초를 썼었잖아요. 근데 그 속도의 변화량을 다시 한번 뭘로 나눠준 거야? 시간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단위는 뭘 쓰게 될까요? 이렇게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한 번 더 나눠줬으니까 미터 퍼 세컨드에서 세컨드로 한 번 더 나눠줬으니까 미터 퍼 초의 제곱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단위 시간당의 속도 변화량, 말 그대로 그 물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속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얼만큼 변화하겠느냐를 표현해 주는 게로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의 됐지? 자, 속도란 단위 시간당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였고 가속도는 방금 정의했다시피 단위 시간당의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이었죠? 그럼 가속도의 값을 알고 있으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물체의 운동을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가속도를 알고 나면 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얘기할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처음 수업하는 김에 같이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원래 이렇게 그림으로 띄우려다가 한두 명이 글씨를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다 글씨로 덮긴 좀 그렇고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또 한 그림 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순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뛰는 거 맞죠? 장난 아니지? 선생님 그림 잘 그려요. 자, 한 가지 정보를 줄게요. 이 친구의 가속도를 주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얼마의 가속도를 가질 거냐면 초당 3m/s만큼을 변화한다고 칩시다. 가속도 단위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속도가 얼마큼 변한다는 소리예요? 이쪽 방향으로 초당 3m만큼 변한다는 소리지.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친구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할까요? 느려지는 운동을 할까요? 5초 주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 4, 3, 2, 1, 땡! 자, 빨라진다. 느려진다. 외롭네. 원래 이렇게 손든 사람 봐야 되는데 난 누가 손을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손 들었지? 아마 많은 친구들이 빨라진다고 손을 들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정답은 이 사람의 현재 운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친구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운동 상태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친구가 일로 움직이고 있었느냐, 일로 움직이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쌤, 일로 뛰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OT 때 선입견 갖지 말자 그랬죠? 자, 이 자세로 일로 뛰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런 자세로 뛰고 취하고 있어요. 일로 뛰는 건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억진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일로 뛰는 거랑 일로 뛰는 거랑 왜 빨라지고 느려지고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좀 직관적인 예를 통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경우, 이 친구는 지금 이 순간, 이 가속도가 주어지는 그 순간, 이 순간의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5m/초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칩시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부호 얘기 잠깐 했었죠. 물리에서는 방향을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이 친구가 이쪽으로 뛰고 있고 가속도도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줄게요. 그럼 이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초당 5m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5m/s다 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좀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가속도도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의 가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쓸 수 있겠죠. 우리는 이쪽을 플러스로 하기로 가정했으니까. 됐어요? 자, 가속도의 의미는 뭐였냐면 단위 시간당, 바꿔 말하면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그랬지? 이쪽 방향으로 상만큼의 가속도를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당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한다는 소리야? 이쪽 방향으로 3만큼의 속도가 초당으로 계속 변한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럼 지금 이 순간 0초일 때,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의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5였으면 1초가 지났을 때, 1초 후 이 친구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0초일 때 속도가 요거였으면 1초 뒤에는 요만큼의 속도가 더해진다 그랬죠? 요 표시 m/s의 제곱의 뜻이 m/s를 초로 한번 더 나눠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초가 지났을 때에는 정확히 3만큼, 플러스 3만큼이 여기에 또 더해지니까 나중 1초 뒤의 속도는 8m/s가 되고 방향은 그대로 이쪽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점점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그쵸? 숫자의 크기,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빠르기가 5에서 8로 증가했으니까 이 친구는 점점 어떻게 뛴 거야? 점점 빠르게 뛴 거죠. 오케이? 반대로 뛸 때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이 친구가 일로 뛰고 있었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기로 했으니까 반대 방향은 어떻게 부호를 주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로 주는 게 맞죠? 마이너스에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고 칩시다. 똑같은 속도의 크기로 마이너스에 초당 5m로 뛰고 있었다고 칩시다. 똑같이 가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의 3이에요. 그럼 1초 뒤, 똑같이 1초 후 이 친구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0초일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5의 속도를 갖고, 가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 초당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이쪽으로 0초일 때는 마이너스 5m/s의 속도를 갖지만 1초가 지날수록 얼마가 추가되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의 속도가 변화한다는 소리죠. 그럼 1초 뒤에 이 속도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3만큼 변화하니까 1초 뒤에 나중 속력은 마이너스 2m/s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빨라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수학이 아닙니다. 역학에서는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좀 애매한 표현을 바꾸면 마이너스 5,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 5랑 2라는 속도의 크기를 비교해봐야 되죠. 이 친구는 점점 속도가, 빠르기가 느려지는 운동을 한 거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머릿속에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지금 자세를 괜히 이렇게 그렸네. 지금 이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자세로 이쪽 방향으로 되게 빠르게 가고 있다가 점점 느려진 거야. 왜냐면 가속도라는 속도의 변화량은 이쪽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이동하다가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느려진 거지.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잖아. 가속도가 이쪽 방향입니다. 이 친구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이 친구의 속도가 점점 요 방향으로 요만큼씩 계속 변한다는 정보만 아는 거지. 실제로 이 친구의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빨라지고 느려지는지는 이 친구의 속도를 알아야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 그거를. 속도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요. 속도로는. 하지만 가속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속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만 주기 때문에 그냥 1초가 지날 때마다 이 정도의 그냥 속도가 변화하는구나의 정보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이 친구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빠르기가 빨라지고 느려지는지는 속도의 정보를 알아야만 알 수 있다고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옆에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속도만으로는 빠르기를 짐작할 수도 없고 운동 방향을 짐작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오였을 때는 가속도의 방향도 이쪽 방향일 때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보다 더 빠르기가 빨랐죠? 그걸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 자, 내가 이쪽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가속도도 이쪽 방향으로 주어졌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쪽 방향의 속도가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빠르기는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지. 그럼 정리를 하면 나의 속도의 방향과 나의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는 나는 점점 빠르기가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점점 빠르기가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하지만 나의 속도의 방향이랑 나의 가속도의 방향이 지금 이 상황처럼 반대일 때는 나는 빠르기가 점점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아까도 봤듯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왜냐면 초마다 속도의 변화량이 내가 가진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제동을 거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밟는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속도가 점점 줄다가 거의 0에 가까워졌는데도 가속도는 여전히 이 방향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촥 가다가 점점 느려졌다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가속도까지 배운 여러분들은 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이 물체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운동 변화를 보이겠구나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랑도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명심합시다. 속도로는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속도로는 속도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빠르게 느리기를 알 수가 없다. 방향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면 이 물체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할 것이고,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다면 이 물체는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좀 어려우니까 여러 번 되새겨서 복습합시다.